네, 이번 주 맘스 시사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엄마, 김영민 PD 그리고 신민정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예. 좀 더워지고 있어서. 아유, 낮에 너무 덥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걸을 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쉬는 다니면 이렇게 더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 청소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렇지. 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 따위는 필요 없는 네.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더워지니까 뭐 급히 그냥 에어컨 청소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예. 아, 저희 꼬마가 덩치가 좀 있어서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거의 여름엔 선풍기를 안고 사는데 지난주에 제가 작년부터 에어컨을 틀어줬어요. 근데 저희 딸이 오늘 아침에 엄마 선풍기만 트는 것보다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면 전기세가 좀 덜 나온대. 제가 그치, 그런 얘기가 누가 있나? 그런 말을 해? 그랬더니 아 나 영상에서 봤어. 그래서 네. 그건 습도 높을 때 얘기지. 아니야 전기세가 덜 나온대.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를 켜야 된다. 이렇게 했죠. 저희 꼬마는 이 에어컨에서 키면 음성 그렇지. 좋은 나 거구나. 음성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에어컨 이모가 나왔다고 무서워해요. 에어컨 이모야? 에어컨 이모가 왔다고 무서워했었는데 아, 그럴 이제- 수 있군요. 이제 에어컨 이모가 아니라 에어컨인 걸 알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에어컨 이모라고 불렀는데. 아, 아이들은 뭘 해도 귀엽네요, 진짜. 아니 그 저기 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없는 걸 언제 알았냐? 몇 살이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친구가 산타는 가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 아들이 그 낭설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지. 그러다가 가짜 이제 뉴스라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됐대. 아, 산타클로스가 없구나. 음. 근데 이제 걔하고 이제 합의를 본 게 이러면 어른들이 선물을 안 줄 수가 있으니까 모르는 있는 척 걸로. 하자. 나는 믿고 있는 걸로. 그렇지, 믿고 있는 걸로 하자고. 아, 정말 아이들이 시대가 많이 달라졌듯이 아이들의 지능도 높아지고 있어요. 올해 초에 저희 딸이 그걸 고백했어요. 저한테. 아, 그러니까 산타가 없는 거를 좀 일찌감치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엄마가 선물을 안 줄까 봐 믿고 있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리액션을 다 하고. 제가 구글에 산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내비게이션도 다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엄마 그렇구나 이게 다 리액션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아, 저 그 연기력에 저도 몇 속아가지고.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아이고 참. 이 6월 지나면 이제 1년의 반이 지나게 아, 되는 어느새. 셈이 됩니다. 오늘 2022년. 단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이제 3월이죠, 내년. 7달 남는 진짜 얼마 안 셈이 되는 거죠. 남았네요. 네. 야, 그러면 정말 시간 참 빨리 가죠. 올 하반기는 거의 뭐 제가 볼 때 7월, 8월 넘어가면 대선 얘기로 굉장히 시끄럽지 않을까. 근데 또 그 시기에 활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뭘 활약을 해요. 아. 그냥 여기서나 활약까지 이 안에서. 아, 네. 여기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저를 봤다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지인들 중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한테 전화를 안 하다가 음. 몇 년 만에 아, 거기서 봤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음. 너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냐. 저도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라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붉은 악마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축구 팬 대단한 아니 근데 분이었어요. 신민정 평론가는 이력을 한번 까봐야 돼. 거기서 알았던 친구가 음. 너 봤다고 맞냐고 그래서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한 음. 3년 만에 연락을 했네요. 아,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이동형 팟캐스트 나갈 때 제가 20년 전에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가 전화가 와서 밥을 사줬어요. 열심히 하라고. 네, 자기가 이거 하는 이유는 팟캐스트에 유료 결제하려고 일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제가 한 7, 8년 전에 저랑 헤어진 직장 동료가 연락이 왔어요. 너 어떻게 거기 캐스팅 될 수 있었냐고 빨리 부르라며. 예. 그래서 아, 영향이 크구나. 제가 KBS를 2년 반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전화 온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저 레거시 미디어는 좀 많이 저물고 있죠. 아, 김용민 네. TV가 뜨고 있습니다. 뭐 잘 듣고 있다는 청취자들의 문자는 간혹 받긴 하지만 제 지인들은 연락을 안 하더라고. 다 자나 봐요. 네. 이게 참 이게 또 너무 감사한 일인데 여기서 내뱉은 말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손해 보는 일이라도 좋으니까 절대 흉 잡힐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나름대로 피곤한 일이에요. 이런 거. 아, 이 셀럽이라는 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뭐 누구한테 뭐 불이익을 당해도 화를 낼 수도 없고. 그쵸? 예. 그렇죠. 얼굴이 알려져서 네, 얼굴을 알려주셔서. 메뉴가 잘못 나와도 그냥 드셔야 됩니다. 아, 식당에서. 그러네요.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난 적은 없었어요. 어차피 목 넘어가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예. 아, 그럼 오늘 목 넘어가는 거 좀 할까요? 목 넘어가는 거. 바로 가겠습니다. 네. 예. 자, 뭐 홍시부터 가겠습니다. 네. 홍시. 예, 여러분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자, 플레이버의 홍시 스무디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위한 가장 건강하고 맛있는 스무디를 소개하겠습니다. 첨가물 없어요. 오직
국내산 상주 홍시 100%로 만든 스무디입니다. 홍시 껍질을 벗길 필요도 없이 숟가락도 필요 없이 그냥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꺼내서 아이스크림처럼 드시면 됩니다. 네, 드디어 이 여름에 딱 어울리는 여러분들의 간식거리가 그렇죠. 나오게 됐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훨씬 건강하고 가볍습니다. 상주 홍시의 영양을 그대로 담았지만 칼로리는 한 봉지 100kcal에 불과합니다. 설탕의 단맛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단맛입니다. 해썹 인증도 중요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인증된 위생시설에서 만든 제품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해썹 인증 제품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를 인증한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어요. 첨가물 1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분도 없고 방부제도 없습니다. 심지어 물도 들어가 있잖아요. 오로지 상주 홍시만으로 만들었습니다. 농축액 그런 거 없어요. 100% 상주 홍시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15개, 150ml인데 150ml 15개는 3만 원. 20개는 39,000원. 네. 그리고 30개는 57,000원. 많이 사는 이 게 훨씬 더 유리하네요. 30팩이 제일 좋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네. 더운 여름 달달한 스무디가 땡길 때 김용민닷컴에서 바로 애주원의 홍시 스무디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식 찾을 때 줄만한 게 참 없어요. 이런 거는 얼려가지고 애기들 아이스크림 찾을 때 주면은 그렇지. 요거 들어간 뭐저 게 하나도 설탕 들어가지도 않고요. 완전히 간만 100%라서 그럼.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아기 때 이런 거 입맛을 들이면 커서도 자연의 맛을 먹을 줄 알아요. 근데 그럼. 어릴 때 단맛을 설탕 맛만 들이면 못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감을요? 우리 감 스푼으로 떠서 맞아요. 껍질 다 벗겨주면 먹을 때. 그것도 밖에 벗겨줘야 되죠. 제가 옛날에 상주에 촬영 갔었는데요. 정말 한 마을이 모두 다 감이더라고요. 가을에 갔는데 감 발처럼 걸어가지고 온 동네에 감나무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그냥 오렌지색이에요, 마을이. 이거는 얼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자, 정말 저 실제로 그 감나무에서 이런 홍시를 따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 네, 저는 촌사람이라. 저 우리 저 처갓집이 이제 임실에 있는데 와, 그 큰 감나무가 있으신 거야. 그래서 그걸 따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맛있죠. 그리고 이제 대봉 같은 거는 홍시 만들어가지고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대봉 될 때까지 못 그쵸, 기다려야 기다려가지고 돼요. 저는 발은 떫은 상태에서 막 퍼먹고 있거든요. 벌써 다 먹었네. 아, 진짜 잘 이거 허기질 나왔습니다. 때 네. 한 잔 정도 먹으면 칼로리도 많이 높지 않고 괜찮을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죠? 100kcal. 달콤하면 다이어트에 안 좋다는 생각이 있는데 음. 근데 100kcal밖에 안 하면 든든하게 한 끼 충분히 드실 것 같아요. 애주원의 홍시 스무디가 되겠습니다. 감이 100%,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오로지 감으로만 너무 만든 맛있어요. 겁니다. 네. 그 골프장에서도 홍시 주스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요즘 아, 그래요? 골프장에 있는 식당이 얼마나 맛있는가가 이제 골프 치시는 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저는 골프를 안 치는데 네. 근데 거기서 되게 인기 많은 주스 중에 하나가 홍시 주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당분이 좀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운동하실 때 도움이 되시나 봐요. 남자 목욕탕은? 예? 뭐라고요? 남자 목욕탕. 남자 목욕 바나나 우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정확하게 그래요? 하시네. 네. 네. 그건 온 국민의 진리죠. 저는 그 뚱뚱 뒤에 아, 여자 목욕탕도 그렇습니까? 저 항아리 바나나 우유. 저도 아니 엄마 저는 그 세대 아니고 요구르트 뒤에 밑동 이렇게 이거 이빨로 이렇게. 앞에를 안 먹고 뒤로 밑 따서 먹잖아요. 그랬더니 거꾸로 된 요구르트병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얼려서 아이스크림으로 먹으면 맛있네요. 아유, 그래요. 자, 너무 맛있습니다. 아, 이 너무 맛있네요. 황금 호박 고구마 스틱. 고황작물인데 참 맛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달콤함이 그 고구마를 특히 닭갈비에서 먹을 때 좀 덜 익혔을 때 맛있어요. 수가 없어요. 닭갈비에 넣은 고구마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 살이 무조건 추가합니다. 또 닭갈비의 본고장 춘천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춘천이 고향이시죠. 네. 저는 막국수도 원조에서 근무했잖아요. 춘천하고 원조하고 맛이 다르잖아요. 오 그래요? 네, 춘천은 조금 더 깔끔한 맛이고 음. 원주는 참기름이랑 설탕을 넣어서 막국수 드시거든요. 그치. 근데 제가 예전에 춘천에 남친이 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놀러 갔다. 본인은 이제 원주고. 네. 남친이 있었던 적이 잠깐 있었는데 나는 잠깐이지만 와 그때 먹었던 막국수랑 닭갈비를 잊을 수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북쪽으로 갈수록 맛있어. 아 그래요? 그래요.
생각하니까. 또 아 그래 무서워. 원거리 연애 참 재밌습니다. 원거리 연애를 많이 해보셨나? 네, 전 많이 했는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까? 아, 네, 원거리 연애 어떠셨어요? 아니 좋지 않나요? 만나러 가는 어떤 그 가슴 설레임 이런 거. 순수하셔요. 저는 제가 호주에 있고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기다린 적이 있는데 아, 결국엔 저도요. 헤어졌다가 저도요. 다시 한국에 와서 다시 만났습니다. 아, 저는 그냥 호주 있을 때 헤어졌습니다.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럼 그 부부도 좀 관계가 안 좋을 때 조금 좀 떨어져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별거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아, 주말 부부들이 그렇게 애틋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일주일에 이틀만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틀은 참을 수 있죠. 이틀은 너와 내가 차이가 나도 생각이 달라도. 네, 애틋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말 부부 하시는 실제로 이제 우리 아내의 육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닌다고 신학교 앞에 자취를 했었어요. 아, 네. 두 금슬이 딱 좋았습니다. 아, 딱 한 번 이제 좀 충돌을 빚은 적이 있었지. 총선 경쟁자였던 분이 낙선을 해가지고 축 낙선 아, 유명했죠. 서한을 보냈고 장모님이 전화하신. 장모님이 아니지. 그냥 이제 JTBC 손석희 아. 형이 뉴스에서 날 씹은 거야. 그러더니 아내가 나한테 그 씹는 문자를 보내가지고 손석희한테 가라고. 한 2주 동안 안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 이 말씀하시니까 진짜 이휘재 씨가 거기 쌍둥이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촬영이 있는데 원래는 1박이 아닌데 육아 스트레스 도망가려고 1박 2일 촬영 간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더 재밌는 건 그 옆에 있는 다른 개그맨 2박 3일이라고 난 집에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촬영지 그냥 그럼 1박 2일로 하자고. 합의를 봤군요. 지난 주말에 갑자기 막내가 오더니 아빠는 뭐 이렇게 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비춰진 제 모습은 앉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 그쵸. 네. 아빠 지금 조선 고구마 샀어. 조선 고구마. 엄중하게. 엄청나게 쓰고 있고 뭐 이렇게 심각하게 쓰세요? 조선 고구마 샀어. 우리 딸도 한번 아빠를 그림을 그리는데 네. 그 아이패드에다가 아빠가 고양이 좋아하니까 아빠를 고양이로 그리고 그렸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자판에 쓰고 있어. 저희 딸도 이렇게 책을 음. 이렇게 니은자로 놓고 음. 엄마 이래 이렇게 아, 저희 집 딸은 다른데. 저희 집 오케이. 딸은 4살인가 5살 때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그 노트북을 켜지도 않고 그래서 뭐해 했더니 아빠 뭐 사줄게 얘기해봐. 내가 컴퓨터 사줄게 컴퓨터. 그래서 남편하고 저거 너 얼마인데? 2,000원. 아빠 말해봐 컴퓨터 사줄게. 걔는 그 배송하고 이제 인터넷 쇼핑하는 저희 부부를 보고 4살인데 두 분은 쓰시잖아요. 저희 딸은 뭐 사줄게 컴퓨터. 지금도. 야. 아, 네 죄송합니다. 또 예. 봤더니 이제 과거에 저도 아버지가 타자기로 아, 뭐 작업하시는 거 그리고 신문 보시는 거 그게 그 취미가 된 거예요. 아버지 보는 게 참 어머니가 중요한 것 같긴 아버지 해요. 어머니가 이런 거 좋지 뭐 책 읽는 그럼요. 거 신문 보는 네. 것 이거 하는 건 나쁘진 네, 않습니다. 컴퓨터 사줄게 2,000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시면은 많이 보여주는 모습을 또 아이들이 그렇죠. 또 담고 또 그래서 결국 또 이게 나중에 직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좋은 어떤 삶의 습관을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아버님이 신문 보시던 게 어쨌든 연관성이 있는 그러게요. 거잖아요. 신문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쭉 그렇죠. 아버지가 오전에도 신문 보시고 저녁에 석간도 보셨어요. 아, 그래서 다 이쪽으로. 그 처음에 뭐 보는 게 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만 봤다가 스포츠란 봤다가 네. 그때 사회면 봤다가 정치면 봤다가 정치면 보기 시작한 게 이제 86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교육 때부터요? 그럼요. 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뭐 정알못이다 저를 갖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슬픕니다. 아니 그땐 아무것도 가로쓰기 모르는 것들이 많이야. 어떤 신문 보셨어요? 조선일보를 아, 봤지 뭐. 그때는 뭐 근데 가로쓰기도 아니잖아요. 너 그때. 새로 쓰기 한자 많았지. 새로 쓰기 때여서 사실은 초등학생이 보기 되게 어려운데. 아니 근데 난 또 한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신문을 읽다 보니까 자주 한자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날마다 새로운 한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스스로 또 한자를 터득했어요. 아니 그렇게.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중요한 단어는 다 한자로 돼 있어서 앵간한 사람은 신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근데 한겨레 신문이 가로쓰기를 하고 한글로 하면서 굉장히 파란이 일었었던 그런데 기억이 나는데. 한겨레의 글이 쉬우냐 안 쉬워. 차라리 한자 섞는 글이 더 쉽지. 아, 한겨레 글은 어려워요. 읽혀지지가 않아.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많은 변천사가 있었는데 요즘은 신문 보시는 분이 거의 없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뭐 땔감으로 쓴다 뭐 이런 거 저 대사가 어렸을 때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대한 기억은 저희 엄마가 신문을 끊는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와 신문을 어떻게 쓰든지 집에 넣고 넣으시는 가려는 고급 신문 아저씨. 배달부와 둘의 신경전. 엄마가 새벽에 기다리시다가 잡았다 이래가지고 왜 넣지 밖에다 말라고 써붙여 신문 사절 이렇게 써붙여놓잖아요. 넣지 말라고 윽박 지르시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신문을 돌렸습니다. 신문 배달부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시켜서 그렇게 한 거지. 아, 보급소가 이제 문제. 근데 제가 이제 배달을 했었어요. 살을 빼려고. 그런 적 있어. 대학 힘들지 1학년 때. 않은데? 대학 1학년 때. 예. 동아일보 돌렸어 아침에. 어. 돌렸는데 이제 아파트는 제일 쉽지. 아, 그렇지. 15층부터 내려와가지고 하면 되니까. 근데 가정집. 우리 동네는 완전히 달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달동네 막 올라가고 심지어는 어떤 계단이 한 30개 올라가야 나오는 그 집이 있었어요? 떨렁 집이 그거 하나야. 아. 그 집에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던지기 너무- 실력을. 그렇지. 던지기 실력. 잘 잘 접어가지고 잘 또 던져야죠. 던지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게 쉽지 않아요. 한 5번 던질 적도 있었어. 5번. 거기 또 앞에 써 있잖아요. 개조심 뭐 이런 거. 개조심. 개조심. 개조심도 있었고 뭐 그때 신문을 막 돌리는 와중에 그러다가 새벽에 돌리고 학교 가면은 자요. 아, 그렇죠. 숙면하죠 숙면. 있으면 수업 시간에 그럴 수밖에 자. 없어. 예. 근데 내가 딱 그로부터 한 20년 지나서 대학 강의를 했는데 어떤 유학생이 수업을 하는데 내내 조는 거야. 네. 그래서 왜 조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쉬는 시간. 제가 실은 알바를 한다는 거야. 알바는 왜 하니? 등록금 내기 위해서. 아, 그렇죠. 등록금 왜 내니? 학교 다니기 위해서. 학교에 왜 다니니? 수업을 듣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왜 조냐? 아 보통 알바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 고생이 많다 열심히 해라라고 아니요.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결국 A뿔 줬어요. 또. 아이, 3단 논법으로. 계속 소급해서 그러니까. A뿔 줬어. 그래서 결국.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뭐 시험은 좀 엉망으로 봤던데 그래도 A뿔 줬어. 근데 보통 그렇게 자면 모른 척 하잖아요, 교수님. 대학 가서는 귀찮으니까. 그러시죠. 예, 근데 어떻게 해서는 깨워서 공부를 시켰어야 된다는. 물론 이제 사심도 좀 그런 게 아니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네. 예. 네. 그또 그때 강의할 때 시간 강사였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성적 입력 처리였는데 점수를 봤더니 좀 아닌 친구야. 아닌 친구다 이제 B뿔 정도는 줬던 것 같은데 오, 우리 아들이 왜 B뿔을 받아야 되냐? A가 아니라? 네. 오. 엄마 제가 우리 어머니께 B뿔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쵸. 네, 어머니가 왜 연락을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아드님께 드린 걸로 내 기억이 된다. 어머니께 제가 B뿔을 드린 적은 없다. 어머니는 훌륭한 인생을 사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A뿔 인생을 사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뭘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뭘 하세요? 아니 그래도 뭐 우리 아들 점수가 또 아드님이 전화하신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고 안 왔어? 창피하네요. 전화가. 아. 엄마가 대학교 성적까지 아유, 요즘에 군대도 전화 오잖아요. 우리 훈련 넣지 말라고. 어디가 아프니까 훈련 넣지 말고 전화한답니다. 엄마들께서 회사에서도 우리 야근 시키지 말라고 전화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건 사실 아드님한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따님이. 와 예전에는 그 상상도 못할 일인데 뭐 그렇죠. 카톡, 인터넷 이런 문명이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너무 달랐어요. 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성적표가 언제 왔냐면은 우편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우편으로 왔고 인터넷으로 볼 여지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왔는데 점수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이제 정정 신청을 그렇죠. 하고 하죠. 그러는데 네. 어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A하고 B가 있습니다. 네. 근데 A하고 B가 너무 닮았어요. 생김이. 닮았어요. A는 아주 개판 5분 전 네. 학교를 다니느니 마느니 거의 올림픽 정신으로 학교를 다니는 B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A가 시험을 봤는데 엉망으로 그렇죠. 아주 교수가 또 지랄 맞으면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가로쳐놓고 그 안에 답을 쓰기 뭐 이런 걸 했었어요. 아, 진짜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치졸하기 이를 데가 없는. 친구는 뭘 알아? 그냥 열심히 그냥 참가하는 정신으로. 참가하는 정신을 했으니 아무것도 안 썼지. 뭐 엉뚱한 거 쓰고 뭐 과제도 한 5개 냈는데 2개 했나? 자기가 2개 했는지 3개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 친구는 이제 결국에는 아 이건 F를 받겠구나. 근데 4학년 2학기였어. 네. 아, 큰일 났어. 정정이 안 되는 거야. 전공 4학년 2학기 전공 수업이 네. 전공 필수. 이 친구는 근데 열심히 했지. 네. 이 친구는 A뿔, 이 친구는 이제 거의 F. F 아니면은 D 마이너스 이 정도. 근데 A뿔 나왔어. 응?
A뿔 나왔어요. 아, 지금 너무 행복해가지고 만세하고 그 교수님께 정말 오늘 난 감사드렸어 뭐 이랬어 한마디로. 졸업시키시려고 주셨나? 네. 근데 이 사람은 F를 먹은 거야. 착각하셨구나 교수님이. 생긴 똑같으니까. A하고 B를. 예. 어떻게 하고 정정도 안 되고. 응? 또이 사람은 또 게다가 집이 잘 살았거든. 그 시험 보자마자 배낭여행을 떠났네. 한 달 만에 돌아왔더니 F야. 아 정정이 안 됐구나. 이미 시야는 다 지났고. 그렇죠. 예. 아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로부터 한 1년 뒤에 속초의 워터피아에서 네. 만났어. 도망가서 이 사람이 보이길래 근데 그걸 만났어. 만났더니 딱 하는 얘기야. B가 A한테. 그 교수 이름이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고 칩시다. 홍길동 그 개새끼. 나 F 줬다. 그렇지. 모르는 거야. 얘는 A표를 맞은지 모르고. 야 근데 너 어떻게 졸업을 했니? 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던 거지. 알았으면 나- 얻어맞았지. 그렇지. 다른 사람 성적을 알 리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말하지 않는 말하지 않는 이상. 이건 영원히 A만 아는 비밀이군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제 얘기는 경선 연기론. 네, 경선 네, 연기론. 민주당 내에서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음. 네. 원래는 이달 하순쯤에 이제 경선 일정을 시작해서 9월 10일 이전에는 후보를 확정해야 되는 거죠. 9월 12일 이전에. 네, 9월 10일 이전에. 그런데 지금 대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선을 연기하자라고 민주당의 대부분의 후보 주자들이 다 주장을 이를 하고 모으고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연기론을 과연 어떤 국민들이 배경에서. 또는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걸 원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명분을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면 이게 경선을 먼저 치러서 먼저 링 위에 후보를 올리면 불리하다. 왜냐면 계속 난타를 당하니까. 검증 국면에서 계속 두드려 맞기 때문에 그러면 후보 상처만 입게 되고 공세만 겪는다. 또 그리고 막바지에 우리 경선 흥행으로 컨벤션 효과 이것도 네. 누릴 수가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 연기론의 허점이, 이거는 누구나 알다시피 이 연기를 했을 때 누가 이득을 얻는가, 그렇죠. 모든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한번 먼저 이 말이 맞는지부터 검증을 해봤어요. 근데 봤더니 먼저 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8월에 선출이 됐고요. 문재인 그래요? 후보가 9월에 한 달 정도 문재인 후보가 느렸어요. 네. 더 빨리 선출됐던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 17대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정동영 후보보다 2달이나 빨리 그랬어. 선출이 됐는데도 오. 이명박 후보가 됐어요. 14대 김영삼, 네.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대통령까지 다 2위 후보보다 후보 선출일이 빨랐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연기론에서 먼저 공세를 당하기 때문에 이 링 위에 먼저 올리는 건 옳지 불리하다. 않다라는 이런 말은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너무 옹색한 변명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은 그래 링 위에 빨리 올라가는 걸 왜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뭐 민주당에서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에게 뭐 대선 주자로서 매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실력이 딸립니까? 아니 후보 검증을 왜 두려워하는지 저는, 왜냐면 지금 1위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실력으로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 후보 검증을 거치는 걸 숨길 게 아니라 저쪽 당에서는 후보가 모이지도 않고 또 거기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뭐 신비주의에 비밀 많고 제대로 뭐 드러내서 뭘 실력을 보여주지도 않는데 여기서는 계속 실력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검증이 상당히 뭐 불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너무 옹색하고요. 그리고 또 이미 당 안에서 대선 일정을 정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당규 당원입니다. 당규 당원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나 쉽게 뒤집는 이런 식의 모양도 사실 지지자들이 볼 때는 별로 좋아하지 좋은 않습니다. 모양새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사실 국민들은요, 선거 앞두고 꼼수 부리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룰을 어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아니, 이게 뭐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원칙이에요. 이게 9월 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하는 게 이건 룰이에요. 네. 룰을 바꾸는 거지 이게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고집을 피우지 말고 통 크게 결단하라. 속 좁은 사람처럼 이재명 후보를 오히려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 경선 연기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민주당 네. 대선 후보들입니다. 저는 이게 특정 세력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경선 전에 시간을 벌어서 이재명 후보만큼 그 맞상대가 시간을 벌어서 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게끔 시간을 벌자는 거다라는 걸 우리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서 이 판도를 다 뒤흔들겠다, 이 당원 당규를 뒤집겠다, 이거는 구태 정치 아닙니까? 맨날 그렇게 욕하는 개파 정치고 저는 후진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네.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고요. 원칙에 따라서 관리하겠다고 당대표 될 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또 약속을 저버린다? 이건 신뢰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경선 전에 이렇게 아직 경선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선 날짜 잡는 걸로 이렇게 당의 단합을 해치는 게 과연 민주당을 위한 겁니까? 저는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경선 연기론 때문에 우리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는 이 차원에서 내홍을 겪으면 그게 누구에게 좋습니까, 과연? 그리고 이게 과연 지지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이며 그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굳이 이거를 의견을 다르게 해서 이거 당의 단합을 합칠 필요가 있는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경선 전에 연기를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뭐 한두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한두 달 안에 큰 변화가 있기가 쉽지 않은. 아니 왜 이제 와서 2달을 더 연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려면 뭐 한참 전부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아직도 2달을 더 줘야 우리가 뭐 그것도 후보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웃기잖아요. 그거는 당이 결정할 문제지. 네. 그 얘기를 이낙연 대표가 했어요. 근데 그런 양반이 이제 와가지고는 또 뭐 연기하자고 당이 결정하라고. 그분은요, 이낙연 대표는 충분히 실력을 보여줄 시간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기회도 가지고 본인이 있었고요. 총리로 대표로. 그렇죠. 그래서 지지율이 높았다가 떨어지는 마당에.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자기가 2등이고 3등이란 말이에요. 연기하자고 할까? 안 해. 그 양반은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이에요. 기억하시죠?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확정이 됐을 때 이재명 지사가 원칙대로 말자. 당원대로 저 후보 내지 말자라고 했다가 욕을 얼마나 바가지로 그냥 몰매를 맞았습니까? 아니 그런 이재명 지사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 내가 저 지금 불리하다고 경선을 연기하자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근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뭐 우리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권에 도전한다면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나이 나이도 때문에.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도전인 만큼 좀 다급한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게 국민들 볼 때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민주당에서 데리고 있는 후보가 아주 국민들 큰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이걸 미룹니까? 국민들이 볼 땐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요. 패배주의에 쩔어 있는 음. 왜 조기에 후보를 뽑는 게 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선을 시작하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진행을 하잖아요.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그 시기에 했던 발언들이 또 지지층을 끌어올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시간을 많이 둔다고 해서 사실 획기적으로 지지율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많지 아니 않잖아요. 그 불가능해요. 뭐 2달을 주든 3달을 주든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선은 또 그렇게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동네고 바람이 일었다가도 또 사그라듭니다. 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보십시오. 노풍이 있었잖아요. 네. 경선 과정에서. 근데 이내 6월에 그 지방선거 또 8월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패하면서 3위로 주저앉았고 그래서 정몽준을 후보로 네. 내야 한다라는 말은 참아 못하고 네. 후보 단일화를 하자 해서 후단협이 생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몽준, 노무현 이렇게 후단협하자. 그런 세력들이 나왔는데 결국 그 세력들이 나중엔 뭐 저기 이회창 쪽에 가기도 하고 또 계속 정몽준 쪽에 남아있기도 하고 정치적 기행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경선 흥행이 있어야 반드시 당선된다? 그건 아니군요.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서 경선 흥행했습니까? 없었어요. 그 양반이 원사이드하게 이겼지. 네. 2016년에 문재인 대통령 어떻습니까? 원사이드하게 이겼어요. 2012년에도 그랬고 또 저 2012년에 당선된 박근혜 원사이드했습니다. 물론 경선 흥행이 돼가지고 굉장히 또 붐업이 됐던 게 이제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인데 네. 두 사람은 유력 주자였어요. 비단 그 사람들이 좀 굉장히 후보 인지도나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막 흥행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죠. 그렇죠. 3, 4등 하던 사람이 1등하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친박으로 판이 대신 몇 년을 싸운 적은 뒤집힌 없죠. 데요. 네. 그 1, 2등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후보가 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2등 표까지 다 쓸어서 1등한테 준 것이고 그래서 이긴 거예요. 경선의 흥행? 그게 뭐 전제된 어떤 그런 당선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동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이 경선 흥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패배주의고요. 이재명은 뭐 굉장히 흠결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갖고는 안 될 수 있으니 새로운 제3의 후보를 새로운 제3의 후보를 내세우자. 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마치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는 2002년의 후단협과도 같은 발상이다. 민주당 이렇게 봐야 할 것 지도부가 같습니다. 정말 여론을 못 읽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은 대다수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당 경선에서 누가 되는지 사실 경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후보를 조기에 선출해서 전국을 오히려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네, 그렇죠. 송영길 대표는 그게 싫은 것일 수도 있어. 왜냐면 자기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네.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당 대선 후보가 만약에 얼굴이 되면 그 순간 당대표 묻히죠. 그냥 뭐 그 양반은 대선 관리자밖에 안 되는 네. 거고 아니 그 양반이 대통령이 돼봐요. 그럼 앞으로도 할 일이 많지 않아. 대통령 중심으로 결국에는 그렇죠. 국정 운영이 될 거고 여당은 또 거기 뒷받침하는 구조로 갈 거니까 그래서 그 최대한 후보 선출을 늦춘다면은 그게 송영길 대표의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당 대표를 궁금해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저는 그 좀 더 거국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을 정말 당을 위한다면 그리고 정말 정권 연장을 꿈을 가지고 있고 우리 당대표 선거 나오셨을 때처럼 안정적으로 대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이런 행보들이 당대표에게 뭔가 지금 권력이 집중되고 뭔가 당대표에게 결정내는 권한이 있고 이런 잠깐의 달콤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많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행보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단력 있게 이낙연 후보는 뭐 지도부에서 이렇게 말이 많을 때는 지도부에서 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럼 지도부에서 결정을 내려줘야죠. 정세균 후보는 코로나 얘기도 했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당대표 선거 2번 치른 게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모바일로 코로나가 하니까. 경선 흥행을 그렇게 좌지우지합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광재 후보인가요? 우리 백신 주사 맞아서 다 마스크 벗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뭐 모여 제대로 살 수 있지 그게 않냐.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니냐? 국민들은 약속을 지키는 게 1번의 예의입니다. 약속을 먼저 지키셔야죠. 저는 이런 예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들어가잖아요. 보통 한 2달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하면 제 생각에 8월 말 조금 뭐 시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픈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9월이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오픈되는 순간 또 다른 바람이 불 수 있거든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그걸 얼마나 다 소화를 해낼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또 다른 시선이 국민들의 민주당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신민정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한 대로 뚜벅뚜벅 정해진 일로를 가면서 그거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줄 그럼요. 수 있는 것 지금 같아요. 작년에 후보된 이후로 계속 이 민주당의 행보들이 약속을 어기는 그런 이미지. 쉽게 얼마든지 그 유불리에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약속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말을 바꾸는 사람들로 지금 인식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켜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건 어떤 이유에서도 누구 특정 후보에게 이득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당에.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후보가 공세에 시달린다는 표현 자체는 사실 저는 오래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왜 됐습니까? 피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럼. 피하면 안 돼요. 계속 맞서서 이분 인기가 올라간 거는 계속 자기 검증하는 네. 데를 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신뢰를 얻는 것은 하나마나 한 말들 하거나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말로 이렇게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정책들이 있다. 네. 우리가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그렇죠. 이거를 그렇지. 할 수 있다는 건강한 토론을 계속 그러니까 토론으로 정책으로 이제 좀 이슈화를 그럼요. 시켜서 실력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기 네. 위해서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언제 미루고 있습니까? 네. 보여줄 게 많은데요. 아이고 그 공세에 시달린다. 지들이 이제 공세를 펴려고 그런 거겠지. 난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세 이재명. 아이고 그동안 받아온 공세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미 마일리지를 다 소진했어요. 비난 마일리지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뭘 갖고 공격을 하게. 김부선 바지를 깠어요. 여기서 더 뭐 김부성의 그 이런 나부랭이 그 멘트 갖고 휘둘릴 대한민국 아닙니다. 형수 욕설 편집한 게 또 확인됐습니다. 형수가 나가서 법정 나가서 그거는 이재명 지사가 자기한테 욕한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어머니한테 욕한 거를 말하자면 인용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차원에서 한 얘기였다.
이게 또 확인이 됐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자기가 시장 형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난동 피우고 공무원들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이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들을 또 법원에서 인정받았어요. 아니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는데 뭘 갖고 또 시비를 걸려고 뭐 네. 한방 한다더니 한방을 어디서 만들어 오시게? 아이고 참 민주당에 그만하고 유력 후보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소위 말해서 실력이 없는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좀 끌고 컨벤션 효과도 노리고 뭐도 노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미 있고 이 사람의 강점과 내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쩌면 정말 이 당대표들이 대선을 앞두고서 대선 운영을 지혜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더 이상 이 계파 정치, 뭐 구태 정치, 뭐 하나마나한 정치, 말 바꾸는 정치라는 그 이 이미지 탈피하려면 정말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뷰하셨던 것처럼 대선을 위해서 정말 정권 연장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좀 움직이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뭘 어떻게 돌파하느냐? 돌파하는 법은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민주당스럽지 않은 그런 후보를 내면 됩니다. 마치 이 안에서 정권 교체의 의미까지 다 한 몸에 아는 그런 후보로 내세우면 돼요. 마치 그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DJ와는 한 당이었지만은 어떤 다른 의미의 다른 맥락의 후보로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 노무현보다는 국민 후보 노무현 이걸 앞세웠던 그런 노무현 후보였어요. 이재명 지사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민주당에 대한 실망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딴죽 걸고 뭐 네가 나가면은 위험하다, 우리 당이 공격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짓밟고 무시하고 그리고 폄훼하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호도만 더 높여주는 꼴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친문 의원들 그런 친문 의원들이 몇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친문 의원들이 말하자면은 지금 민주당 정부에 있어서는 주류 아닙니까? 그들이 반대해서 경선 연기가 추진된다? 과연 그게 그리고 임기말 대통령한테 그게 도움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잘 되든 말든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중요하지. 이름만 친문인. 그렇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계속 경선 연기론을 펴고 이재명 지사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할 거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예컨대 이재명 지사 뜻과는 무관하게 당 지도부가 밀어붙여가지고 경선 연기를 한다. 이재명 지사가 나 안 해 그럼. 너희들끼리 잘해보세요. 만약에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난리가 나는 거지. 그때는. 사실 이 지사가 이번에 대선 안 나간들 뭐 큰 손해입니까? 경기도지사 맞아. 1964년생이에요. 한석규 나이야. 정진영 나이야. 한석규. 한석규 확 와닿네요.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또 나가면 돼. 네. 뭐가 급해? 아쉬울 게 없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재명 무시하고 짓밟고 계속 간다? 그러면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진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자기 당의 압도적 1등 후보를 이렇게 무시하는 당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경선 연기로는 송영길 대표가 그 얘기가 나올 때부터 초장에 그냥 단칼에 묵살시켜야 될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이렇다 할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도 안 정하고 그러면서 또 6월 21일부터 후보 받아야 되는데 네. 오늘이 지금 6월 16일 아닙니까? 16, 네. 닷새 뒤부터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러네요. 이렇게 할 준비도 안 돼 있어. 우리 박진영 김포 JYP 말로는 한 달은 준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밀어가지고 송영길 대표 그렇게 해서 경선 연기를 안 할 수 없게끔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당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이, 결국에 좀 경선 연기 주장하면서 원칙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 흠집만 납니다. 자기 당 대선 유력 주자를 왜 흠집을 냅니까? 이런 말도 안 또뭐 되는 혹시 걸.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진짜 당 지도부나 친문은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서 지금 자기들이 악역을 맡고 있다.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선의로 해석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그렇게 해서 근데 어떤 내용이든 정치인이 정면 승부를 하면 그게 악재가 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럼. 네. 그래서 손해 본들 그것도 자산이 됩니다. 그럼요. 자산이 네. 돼요.
사람이 살면서 뭐 아무것도 논의할 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죠? 근데 어떤 혹시 과거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를 보는 거지 그 내용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국민들이.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경선 연기로는 명분이 없다. 명분이 없죠. 네, 그리고 지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도움도 안 된다. 네, 예, 이렇게 정리를 좀 이재명만 하시겠습니다. 덕본다. 그렇게 결론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2부에는 요즘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럼 우리 민주당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김갑수 평론가를 모셔서 여러분들께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은 갑수영이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얘기만 하실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러셨습니다. 예, 많이 편집했어요 그때. 네, 아, 여러분들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또 그분의 그 의견. 세계가 또 그렇구나 하고 네. 넉넉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편집을 좀 할 것도 같아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